오늘의 주제는 AI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제 한 4년 전부터 AI 어떤 모든 분야에서 AI라고 하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AI는 크게 솔직히 말하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돌아가는데 딥러닝은 조금 깊은 내용이기도 하고 머신러닝에 대해서 짧게 제가 좀 누구든지 알 수 있게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일단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특정한 패턴을 찾아서 학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단 어떻게 아직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슨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고 패턴을 어떻게 찾아서 학습한다는 건지 궁금할 거예요. 머신러닝이란 뭐지? 근데 지금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어떤 데이터, 어떻게 학습하는지 이것만 알면은 머신러닝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드릴게요. 일단 머신러닝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라고 있는데 머신러닝의 종류는 이게 세 가지가 답니다. 더 이상 몰라도 되고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어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예측을 어떻게 하냐? 이미 답안이 존재한 어떤 데이터가 있고 새로운 데이터가 다시 왔을 때 이 답안을 바탕으로 어떤 숫자나 문자를 예측하는 거를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뭐 커피 가격이라는 답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원두 가격에 의존해서 이제 커피 가격이 설정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커피 가격들이 이제 답안이 다 있겠죠, 데이터가. 근데 갑자기 이제 새로운 뭐 신규 원두가 나왔을 때 그 신규 원두에 대한 커피 가격을 예측하는 거. 이런 거가 지도학습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예측하는 거는 회귀 분석이라고 정말 많이 막 AI 머신러닝 하면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이 많은 종류 중에 한 개가 회귀 분석인 거예요. 숫자를 예측하는 거, 뭐 커피 가격 아니면 뭐 일단 수치로 되어 있는 모든 걸 예측하는 걸 회귀라 그러고 이제 카테고리, 뭐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거를 예측하는 거를 분류라고 합니다. 이게 지도학습이고요. 이거는 어 이게 이제 우리 기존에 나와 있는 웬만한 사업이나 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모든 데가 이제 지도학습을 바탕으로 학습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비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은 간단히 말하면 비지도학습도 똑같이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학습과는 반대로 답안이 아예 없어요. 이거는 커피 가격이라는 이렇게 답안이 존재했는데 답안이 아예 없는 거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군집한다고도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우리 구성원들 있잖아요. 19명 정도가 있는데, 우리 모임의 구성원. 근데 모임의 구성원을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으로 구분한다고 뭐 예측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착하다, 이 사람이 나쁘다라는 답안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비지도 학습을 씁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19명을 비지도학습 모델을 돌렸을 때 1번 군집과 2번 군집으로 나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1번 군집을 착한 사람으로 명시할 수 있고 2번 군집을 나쁜 사람으로 명시할 수 있는 거를 비지도학습이라고 해요. 이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어차피 이거 두 개는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강화학습은 뭐냐면 로봇이에요. 우리 지금 로봇 사업할 때 실시간으로 막 뭐, 우리 어떤 식당 들어갔을 때, 이제 배달, 주문을 했을 때, 이제 기계가 갖다 주잖아요. 어떤 가게는.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강학습이라는데, 실시간으로 나의 위치와, 뭐, 사람과의 거리,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머신러닝은 예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근데 이제 여기 중에서 이거 한 가지만 알아볼 거예요. 나머지는 일단 광학습은 석사 쪽에서도 이해할 수 없게끔 너무 어렵고 박사 이후의 과정들이고 아마 지도학습 여기만 알아도 우리가 인사이트를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그 회귀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연코 저는 그냥 함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y는 ax 플러스 b라는 함수예요. 그리고 이 직선 하나가 머신러닝 모델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죠? 자, 다음 단계. 음,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X축을 원두 가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Y축을
커피 가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들은 우리 강남구에 존재하는 모든 카페의 커피 가격 데이터인 거예요. 강남구에 존재하는 모든 카페의 커피 가격. 그러면은 원두 가격이 60원인 원두 가격이 있는데 어떤 카페는 좀 똑같은 원두를 쓰지만 할 수 있는 이 데이터도 있을 거고 어떤 카페는 똑같은 60원인데 이제 비싸게 파는 원두 이제 커피 가격의 카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패턴을 학습합니다. 아까 제가 머신러닝은 패턴을 학습하고 이제 학습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패턴이 또 제가 그 전에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함수를 그립니다. 이 노란색 선. 이 노란색 선이 머신러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짠다라는 개념은 이 함수를 만드는 개념인 거예요. y는 ax 플러스 b, a 값과 b 값을 찾아가는 과정이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이 점들이 하나의 데이터고 이게 머신러닝 모델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하냐? 뭐 예를 들어서 이 선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겠죠? 나중에 우리가 이 데이터상에 없는 새로운 원두가 나왔을 때 만약에 이제 한 90원 되는 새로운 원두가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커피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아, 이쯤으로 찍으면 되겠다. 한 180원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가볍게 제가 한번 빨리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커피 가격이라고 치고 원두 가격이라고 제가 가정을 했을 때 데이터도 그냥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그냥 뭐 500원 더하기 랜드 곱하기 1000. 아니야, 500원 할까? 그리고 이거는 더하기 랜드 여기 한 150 할까? 제가 일단 데이터를 임의로 만드는 과정이니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5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음, 이거를 이렇게 데이터가 좀 이상하게 나오긴 했는데 뭐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치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은 직관적으로 저는 한 요 정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그, 네. 어떻게 보면 쉽죠.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한 건 아닐까 싶은데 대충 이렇게 제가 앞에서 두 번 발표를 했었잖아요. 데이터를 읽는 방법, 데이터를 왜 해야 되고 약간 다 엑셀 이렇게 행과 열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데이터 컬럼별로 데이터들을 얻고 필요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얻은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델 이렇게 직선이든 아니면 직선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곡선일 수도 있을 거고 그거를 찾아가는 게 머신러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그렇다면은 다음. 네, 이것도 지나가고 네, 이제 마지막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머신러닝을 왜 이해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다들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인사이트 공유. 음, 예를 들어서 우리 메타 쓰잖아.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유튜브도 있겠죠. SNS. 근데 이제 그런 데에서 이미 공표된 내용이에요. 그 플랫폼 자체에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상위에 노출되는 정도가 자기네들이 수백 개에 달하는 특성들을 이용해서 이제 머신러닝을 만들어낸 모델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특성들을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거기 회사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컨텐츠를 올렸는데 그 컨텐츠의 좋아요 수, 저장 수, 뭐 시청 지속 시간, 댓글 수 등등 뭐 이렇게 어떤 특성들을 바탕으로 아, 이 노출 시간이 정해지는구나.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 제가 임의로 그려놨는데 어떤 컨텐츠들은
이제 게시물 상위에 노출되는 정도가 이렇게 낮은 컨텐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컨텐츠는 되게 높게 이제 상위에 노출되는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을 알았으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 이렇게 여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상위 노출되는 정도가 큰 컨텐츠의 데이터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거를 유사하게 벤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컨텐츠가 매력적으로 보여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벤처마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마킹의 중요성을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컨텐츠를 올릴 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는 컨텐츠가 더 매력적이고 사람들한테 더 끌릴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좋아요 수나 뭐 저장 수나 댓글 수나 이미 좀 많이 상에 노출되는 정도의 컨텐츠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파헤쳐 봐야 된다. 그거를 벤처마킹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인사이트고 두 번째 인사이트는 우리가 이제 메타 광고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제 메타 광고에서 처음 광고를 올려요. 그러면은 그것도 알고리즘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컨텐츠 광고를 시작해요. 그럼 이제 데이터가 쌓이겠죠? 예를 들어서 A 특성을 가진 유저가 그 자기가 올린 그 초기 컨텐츠에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이제 데이터가 이게 다 A라고 칠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A. 근데 하필 좀 운이 좋지 않아서 B 특성을 가진 유저들도 있을 거고 C 특성을 가진 유저들도 있을 거고 너무 많은 특성의 유저들이 있는데 하필 운이 안 좋아서 A 특성의 유저들만 이 우리 컨텐츠에 학습이 돼가지고 모델이 이렇게 이런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올린 컨텐츠에 적합한 모델은 이렇게 막 곡선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건데, 하필 초기에 봤던 그 특성의 유저들이 초기에 데이터가 쌓이는 그 데이터가 A 특성의 유저들만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좀 잘못된 모델이 선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컨텐츠를 올려도 어떤 거는 전환율이 높을 수 있고, 같은 컨텐츠를 올려도 어떤 거는 전환율이 낮을 수 있고, 이게 이 차이입니다. 이게 다 랜덤 함수로 이어져서 이제 유저들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처음에 한별 대표님께서 그 강의를 하실 때, 초기 1일 동안 만약에 전환율이 안 좋으면 꺼버려라. 이거를 제가 좀 이해를 시키고 싶었어요.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게 다 머신러닝의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 컨텐츠가 이렇게 광고를 딱 올렸을 때 전환율을 처음에 이렇게 데이터가 잘못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바로 꺼버리는 게 좋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머신러닝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